다 봤어요. 나머지 이제 기타 용어의정으로 갑니다. 개업공사 용어의정이 들어갑니다.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 그럼 개업공사는 꼭 명심하세요. 뭐만 기억하자? 개설 등록. 그럼 개설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거라겠습니다. 그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개업공사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개업공사를 개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공.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죠.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다음에 이제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데 이 중개인은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강학상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법에는 중개인이 뭐로 표현되냐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개공 중에 이렇게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자, 뭐 일순하신 분은 이분이 누군지를 들어봤는데 우리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이때는 공사제도가 없었어요. 이때 중개사무소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근데 1961년도, 자, 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61년도에 뭔 일이 있었다? 60년에 4.19가 있었다니까.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아주 베이비붐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호황을 누렸던 해였어요. 62년도부터 60년대 그때서부터. 그래갖고 어쨌든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이면에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주택이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일조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죠. 중개업 진입한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983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법은 두 가지를 골자를 끌고 가죠. 신고 제한 폐단 없어요. 이제 중개업 진입을 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83년도 12월 말에 제정돼요. 그리고 84년도 4월 1일 날 시행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하는데 1회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 있었냐?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역대 최고 인원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깬다고 그랬죠. 6만 명이 합격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인중개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31일 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차 개정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 그래서 이분들은 기득권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신고나 허가받고 진입한 분들이에요. 그럼 90년 이후에는
중개인이 탄생됐다 안 됐다.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을 안 하게 됩니다. 90년 이후에는. 이게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탄생이 89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중개인.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득권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 아니에요. 등록증으로 다 바꿔줬지.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현재. 그래갖고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법에서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라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개업공사 중개사무소의 수가 약 한 11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법인이 한 2,000개? 중개인이 이제 3,000명 안 될 것 같은데 중개인이. 그래서 3,000명 정도. 그럼 나머지 10만 5천 명은 전부 다 공인인증상 개업공사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인증상 개업공사가 되는 거예요. 중개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연세는 많으시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중개인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중개인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됐죠? 이 정도. 그럼 이 둘, 공인인증상 개공과 중개인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개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라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는요, 다시 순수 중개 법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요건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한 법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에서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특수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할게. 개업공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등록. 그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게, 자, 개설등록한 공인인증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개업공사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계시는데 이 정의는 공인인증사인 개공만 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했기 때문에 저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설등록만 딱 기억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공인인증사 정의로 내려갑니다. 공인인증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사에게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의 동그라미죠. 그럼 공인인증사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 자격 취득만 기억한다. 그래서 공인인증사 정의는 이 법에 따라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격 취득에서.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니 외국에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니다. 이게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그러면요, 공인인증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OX, X예요. 틀렸죠?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이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증사가 반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인인증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인증사가 있죠. 일반 공인인증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증사예요. 이 자가 바로 서랍소, 장농소 공인인증사죠. 일반 공인인증사죠.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가 있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를 했거든요. 그럼 공인인증사인 개공과 개업공사인 공인인증사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대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다고 그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인증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속공사가 있죠. 소속공사. 이 자는 고용된 공인인증사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밑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면 틀렸다는 게, 공인인증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공인 공인인증사가 있고, 소속 공인인증사가 있고, 일반 공인사가 있는데, 중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했으니까 개공인 공인인증사. 이 자만 갖고 정의했으니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격 이거 트릭에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격 취득자가 50만이 넘었죠, 지금. 한 55만 될 거예요. 자격 취득자가.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중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개공이든 소공이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여전히 일반 공인인증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로 넘어갑니다.